액트와 함께 내 삶의 나침판 찾기 네 번째 시간.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가치를 위해 수용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앞서 우리는 삶 가운데 불쑥 나타나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기 개념이 언어가 만들어낸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려면 마음을 챙겨서 나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는 생생한 삶을 향해 나침반을 들고 떠날 차례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종이와 펜을 가져오세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챙겨 호흡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지금 보이는 비어있는 묘비가 당신의 것이라면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의 묘비에 어떤 비문을 새기게 될까요? 당신은 어떤 비문이 새겨지기를 바랄까요?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묘사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잠시 동안 비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떠올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활동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란 무엇일까요? 액트에서의 가치란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입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라는 가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느 여름 휴가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 삶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후 수공예 교실에 등록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거나 몇 년에 걸쳐 나만의 이야기를 써서 책을 한 권 썼다고 해도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동들은 가치를 향하는 과정에 놓여진 목표 혹은 결과물이며 이는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가치는 어느 한 점에서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 향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다시 빈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져오세요. 종이에 이 표를 따라 그려봅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가치 칸에는 내가 그 영역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 한 가지 써놨습니다. 여러 개가 떠오른다면 모두 쓰되 마지막에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각 영역별로 중요도란에 그 가치의 중요성을 1부터 10 사이 점수로 나타냅니다. 지금 나에게 아주 중요하면 10점,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점을 매기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각 영역별로 실현도란, 그곳에 지금 현재 내가 실제로 그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1부터 10 사이 점수로 나타냅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가치에 따라 잘 살고 있으면 10점, 가치와 아주 멀게 살아가고 있으면 1점을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에서 실현도 점수를 뺀 것을 생활 편차 칸에 기입합니다. 생활 편차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생활 편차 점수가 높을수록 내게 중요한 가치와 내 실제 삶 사이 거리가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내 실제 삶을 가치에 더욱 가깝게 변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앞서 든 예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현재 놓여진 현실의 제약들, 즉 경제적 사정, 직장, 돌보아야 할 가족들, 질환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 조건이 발목을 잡는다면 두려움과 불안, 좌절감이라는 고통은 이 가치를 따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는 가치가 내게 중요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오래 묵은 갈등, 경제적 위기, 주변 사람들의 간섭과 참견 등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무력감을 경험하죠. 한 가지 활동 더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은 나의 머릿속입니다. 조금 전 점수를 매겨보았던 나의 가치들 중에서 생활 편차가 가장 컸던 가치, 즉 중요도와 실현도 간 차이가 가장 컸던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을 힘들게 하는 나를 붙잡는 생각이나 감정, 현실을 머릿속 그림 안에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어떤 것들이 가치에 따라 살기 원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나요? 이럴 때 누군가는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가치를 포기한 채 살거나 다른 가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끌어안은 채 가치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렇듯 고통을 끌어안은 채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꺼이 경험하기, 즉 수용이라고 합니다. 기꺼이 경험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쫓아내거나 이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고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존재하며 가치를 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칫날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까다롭고 목소리 큰 친척 어르신의 비유와 닮았습니다. 잔치를 망칠 게 뻔한 이 어르신을 집안에 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어르신은 문 밖에서 고함을 치며 화를 내거나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잔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을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이분을 집안으로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접을 해드린 다음에 나도 자유롭게 잔치를 즐기고 어르신도 나름대로 잔치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뻐서 간절히 원해야만 어르신을 집안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치를 잘 마치기 위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도 들어오도록 하고 이분이 조용히 머물다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게 중요한 가치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기에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자유라는 가치를 누리는 건 사치야. 너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 가족을 책임져야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불가능해. 나는 큰 배신을 당해봤으니 사람이 두려워. 나도 의욕적으로 살고 싶지 힘들어. 나는 너무 오랜 시간 우울과 함께 살아와서 지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가 힘들거든.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싶지만 이 통증 때문에 안 돼. 한순간도 이 통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 안에 뿌려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언어가 만들어내는 덫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관찰하여 알아차릴 때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으로만 뒤덮인 날 같아도 어느 한 구석 우울하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느껴지는 신체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에게 무엇 때문에 가치대로 살기 어렵다고 속삭이고 있나요? 가치의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중력에 대한 물의 반응과 같습니다. 중력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물도 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물은 한동안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그 장애물이 없어진다면 물은 원래대로 중력의 방향을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향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더라도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다시 내가 지닌 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따르는 고통 또한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침반 삼아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